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좀 꼽아보려 하는데요. 오늘 확실히 이 RPA 주제가 질문들이 정말 많이 올라오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실제 사례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다 보니 관련된 질문도 좀 많이 올라왔는데 그중에서 먼저 아마 RPA 하시는 분들께서도 많이 고민하시는 그 질문일 것 같습니다. OCR 관련된 질문인데요. 이 RPA를 구축을 할 때 이 OCR 기술의 한계점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좀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는 연구원님께서 답변을 좀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RPA 구축 시 OCR 기술의 한계점 극복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해당 IQ봇 관련된 것과 그 다음에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RPA 자체에 OCR 기능이 존재를 합니다. IQ봇에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4가지 상용 OCR 엔진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테서렉트, 마이크로소프트 아주어, 그 다음에 에비, 그다음 구글 비전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학습 인스턴스 단위로 취사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새로 최신 버전에서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해서 크로스 체크를 한다든지, 이거는 좀 특수한 케이스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특별한 이제 어떤 특정 사이트에서는 이제 아예 OCR 엔진단부터 이제 추가적으로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셨다든 그런 부분도 존재를 해서요.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보정하는 부분들의 머신러닝이나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해주는 부분이지만, 그렇게까지 이제 강력하게 작용이 되는 부분들은 아니고 바로바로 이제 결과를 이제 업로드 시키기 위해서는 보정하는 파이썬 로직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룹핑을 지어진 부분에서 이제 패턴 체크를 한다든지 파이썬 로직으로 특정 부분에서만 이제 엔진에서 그를 이제 잘못 인식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자동으로 변환을 시켜주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이제 사용을 했었죠. 확률적으로 이제 보정을 할 때도 애초에 많이 틀리는 부분들은 이제 제외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추가적으로 확인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에 맞추셔서 이제 구축을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 싶네요. 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 간단하게. 네. 예, 그래서 OCR로 처리하고자 했을 때 가장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잘못 인식한 거를 잘못됐다는 걸 판단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크로스 체크를 좀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 어떤 결과값을 확인한다든가 또는 이 기종의 솔루션을 갖고 프로세싱을 한다든가 라고 했을 때 2개라든가 크로스 체크에서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상이 없는 걸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아무래도 오늘 직접 대리님께서 자세하게 NH농협캐피탈의 사례를 소개해 주신 덕분에 금융 관련된 또 질문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금융하면 또 보안이죠. 관련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금융 업무의 자동화 같은 경우 개인정보가 상당히 많을 텐데 이 개인정보 보안은 좀 어떻게 하는지 좀 질문을 주셨는데요. 대리님 자세히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축하는 업무 중에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RPA가 돌아가는 환경이 즉 봇이 돌아가는 환경이 PC 환경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요. 임직원하고 돌아가는 정보 보안 환경이 똑같습니다. 그 말은 즉슨 PC에서 설치되는 모든 보안 솔루션을 RPA도 다 수용을 하면서 업무 보안 정의를 규칙하면서 실질적으로 RPA 봇이 임직원과 똑같이 업무 정보 보안 규칙을 지키면서 봇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 24시간 돌아가는 업무다기 때문에 아무나 접근할 수 없게 RPA를 물리적 보안을 지키면서 좀 봇을 돌리고 있고요. 향후에 RPA 봇이 많아지면 사실상 가상화를 통해서 별도로 관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실무에 계시다 보니까 실무에 정말 좀 자세한 답변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RPA 관련된 여러 기술들을 좀 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관련된 좀 질문인 것 같습니다. RPA 시스템 가운데서 특히 AI 기능이 합쳐진 플랫폼을 도입을 할 때 고민이 많은 게 언제쯤 도입을 하면 적당할지, 그리고 혹시 이런 도입 시점을 결정할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가이드가 있는지 좀 궁금하다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전문위원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RPA 시스템 도입 시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미 RPA 도입한 고객사들도 있고 지금 이제 고민하는 고객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인공지능이 탑재된 이런 RPA 도입을 검토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서두르시지 말고 절차를 밟아가라라고 저희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기에 시범 사업을 먼저 도출하셔서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하시고 확장을 하고 나서 RPA,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탑재된 RPA를 도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거다라고 방향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그 소식을 접하고 있을 겁니다. 뭐 알파고와 같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특정 업무에 최적화된 인공지능은 있습니다만은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화된 인공지능은 사실은 아직은 조금 더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 업무를 짧게 범위를 정하시고 그 범위에 맞는 어떤 인공지능 기술들을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역시나 RPA 도입을 지금 많이들 고민을 하시기 때문에 도입 시에 좀 고민들을 좀 많이 질문으로 전해주신 것 같은데요. 하나 보면은 RPA를 초기에 기업에 도입을 할 때 업무 프로세스 파악이 우선돼야 되는데 이 현업 담당자가 좀 비협조적으로 하는 상황들이 좀 생길 것 같다. 뭐 컨설팅 기업이라든지 솔루션 기업 입장에서 이런 현업 담당자를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혹은 경영진의 도입을 좀 유도할 수 있도록 그걸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을까라는 좀 질문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실제로 도입을 해보신 NH 농협 캐피탈 쪽에서 좀 더 설명해 주시고 또 전문위원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대리님께서 간단하게 경험을. 네. 사실 RPA를 도입하고자 할 때 경영자는 항상 환영합니다. RPA 도입되면 인력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은 RPA 도입한다고 인력이 줄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어필해서도 안 되고요. 사실은 RPA를 도입함으로써 사실은 단순 업무에 대한 인력 증가의 억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근했던 부분은 각 조직별로, 각 본부별로 사실 가장 단순 반복 업무로 힘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선 전환해 주면서 RPA가 이렇게 단순한 업무, 하기 싫은 업무를 먼저 하는 겁니다라는 부분들에서 어필하고 현업 어필을 하였고요. 각 조직별로 정말 그렇게 하기 싫어하는 업무, 하기 싫은 업무들이 있죠. 그런 업무들을 맞춤 교육과 하면서 이런 업무들을 RPA 전환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공감을 얻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그 인식이 개선되면 먼저 이런 부분들은 RPA로 해달라고 하고 찾아오는 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RPA는 인력 감소가 아니라 사실은 단순 업무에 대한 전환이고 RPA를 인력 감소로 그 성과 지표를 측정한 게 아니라 RPA가 단순 업무를 얼마만큼 몇 시간 하고 있나를 측정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문위원님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가장 공감하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깊이 작업, 단순 업무를 전환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 사용자들마다 자기가 처한 상황이 다르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질문을 많이 하시는 거나 걱정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이 업무를 RPA로 전환하면 내가 해고되는 것 아니야? 라고 실제로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뭐 기후일 것이고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또는 경영자분들께서 질문하셔도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에는 반복되는 단순 작업에 투자했던 업무 시간을 조금 다른 또는 뭐 부가가치가 높은 생산성이 높은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가장 기피하는 단순해서 하기 싫어하는 업무가 무엇이야? 라고 질문하고 그 업무를 뽑아내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사내에서 이런 서로 효과를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뭐 포탈이라는 것도 RPA 자체에 대한 자동화뿐만이 아니고 이런 여건을 조성해주는 그래서 서로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이런 거 우리 가능하구나 이거에서 나는 무엇이 좋아졌어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어서 이제 또 AI 기술 쪽 관련된 또 질문들이 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좀 하나 좀 꼽아서 지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AI를 적용한 RPA가 하이퍼 오토메이션이죠. 복습을 해주셨네요. 하이퍼 오토메이션인데 이 하이퍼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적용이 힘들었던 뭐 작업자의 노하우라든지 어떤 판단이 필요한 영역까지 가능한 것인지 라는 좀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는 좀 기술적인 부분도 좀 포함해야 될 것 같아서 연구원님께서 조금 먼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 이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발표 자료랑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AI와 머신러닝 관련된 알고리즘이 작용된 건 이제 IQ봇 부분이고 그 부분들이 이제 문서에 한정해서 이제 학습을 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RPA가 직접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시는 부분에서
뭐 진짜 사람처럼 판단을 하거나 노하우를 발휘해서 뭐 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이제 RPA에서 적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는 이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제가 또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하고의 결합을 하는 것이 하이퍼 오토메이션의 방향이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하이퍼 오토메이션은 이미 우리가 어떤 성공 사례를 갖고 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이고 시작하는 단계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어떤 지나친 어떤 상상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알파고라는 것은 바둑이라고 하는 굉장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뭐 굉장히 잘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이고, 또 다른 곳으로 뭐 게임을 하신다라고 하면 알파스타라고 있습니다. 알파스타도 저희가 게임 레벨에서는 가장 높은 등급이라고 하는 마스터 그랜드 등급에 속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 특정 업무, 특정 타스크에 특화되어 있어서 그 업무만 잘하는, 그 분야만 잘하는 인공지능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업무에 있어서 일반화시켜서 잘하는 인공지능은 아직은 좀 시간을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오늘 NH 농협 캐피탈에서 나오신 우리 대리님께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대리님 발표를 굉장히 잘 들으신 분 같아요. 질문이 굉장히 긴데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NH 농협 캐피탈 사례를 발표해 주실 때 그 1단계 도입 부분에서 거버넌스를 좀 구축했다고 하셨는데, 이 거버넌스라는 게 조직 내에 있는 기존의 IT 거버넌스의 RPA 조직을 포함한 건지, 아니면 IT 거버넌스와 상관없이 아예 별도의 RPA를 위한 거버넌스 조직을 만든 건지 좀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고민하시는 부분은 이 거버넌스라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질문 주셨던 것처럼 이거를 기존 IT에다가 포함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별도의 그 아예 거버넌스를 하는 게 좋을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대리님께서 한번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IT 거버넌스와 RPA 거버넌스는 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PA 거버넌스를 사실 별도 조직으로 구축을 하였고요. 그 조직이라 해봤자 사실은 저 혼자이긴 하지만 RPA에 대해서 사실은 너무 많은 부분, 사실 DT 추진 부서뿐만 아니라 현업 부서과 또 책임 분야에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별도로 수립하는 게 맞고요. 하지만 RPA 유지 보수 측면에서는 IT 거버넌스와 사실 연결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RPA가 변화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IT 거버넌스의 어떤 상호 연계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지 RPA를 좀 더 효율적으로 또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확실히 실제로 하시다 보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거버넌스가 사실 정말 중요하거든요. 전문위원님도 좀 추가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RPA가 대상으로 하는 것이 실제 현업 담당자의 업무를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 업무에 대한 이제 그 주체가 누구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동화 진행 과정에 뭔가 그 오작동이 있을 때, 오류가 났을 때, 실패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말씀도 있었고, 그리고 현업 사용자하고 같이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정 정보를 같이 사용을 한다거나 또는 일부 그런 데이터를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페일 처리에 대한 후속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들, 그리고 이러한 뭐 계정이라든가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서로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새로운 어떤 거버넌스 구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일반화시켜서 모든 회사에 공통되는 거버넌스 수립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회사마다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프레임은 저희가 제공할 수 있지만 고객사와 협의를 하면서 조정하고 효과적인 어떤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을 해야 됩니다. 아마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이 다들 이제 RPA 도입을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이제 도입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마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또 고민하는 포인트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질문이 뭐냐면, 이 RPA를 도입을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분야나 업무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대리님 실제로 해보셨기 때문에 도입하셨을 때 어떤 게 가장 좀 효과적이었는지 좀 설명을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에 대한 답은 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가 가장 효과적인 업무입니다. 중요한 건 가장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 혹은 아예 새로운 업무, RPA가 할 수 있는 새로운 업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 사실 그런 것들은 도출하기가 잘 쉽지가 않고,
지금 여러 분야에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특정 업무를 말하는 것도 사실 도움이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앞서 말했듯이 업무 유형을 살펴보면 사실 새벽에 미리 준비해서 사람이 매일 해야 되는 그런 업무가 뭔지 탐색을 해보고 업무 마감 후에 사람이 못했지만 RPA가 더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또 고객과 그리고 그 임직원에 대해서 뭔가 더 밤이라든지 새벽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이 더 이렇게 너무 반복적이어서 못했던 업무들을 뭐 할 수 있을지 좀 생각해 보는 게 사실은 효율적인 업무를 좀 도출하는 방안이었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케이스텍에서 워낙에 다양한 사례를 보유하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해주실 수 있으실 것 같거든요. 전문위원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업무에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특정 분야의 특정 업무는 효과가 있다,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통대로 하는 것들은 뭐 회계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산업 분야뿐만이 아니고 공통으로 해당하는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이후에 어떤 미팅을 통해서 어떤 업무가 더 효과적이다 또는 지금 주신 질문자분께서 속한 산업 분야에 어떤 사례가 있다라는 것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제 기술을 사실 도입을 할 때 가장 많이 따져보는 게 바로 ROI죠. 얼마나 이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가 될 것 같은데 관련된 질문이 하나 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RPA 도입을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ROI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이 업무를 적용할 때 이 ROI를 좀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ROI 관련된 좀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먼저 연구원님께서 답변을 조금 주시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 추가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ROI가 기준이 이제 대부분 RPA 작업 자체가 이제 현업분들이 사용을 하시는 시간을 얼마나 사용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는데, 대부분 이제 단순 반복 작업들은 이제 좀 신입분들이나 뭐 계약직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러닝 타임이나 뭐 이제 어느 정도 대체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측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선정 기준 같은 거는 이제 전문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ROI를 따질 때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나눠서 많이 검토를 합니다. 정량적인 것, 정성적인 것. 그러니까 양으로 측정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ROI가 무엇이냐. 가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담당자가 이 업무를 처리할 때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따라서 이걸 RPA로 전환했을 때 그 담당자에게 새로 만들어지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시간이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또 이 정량에 있어서 어떤 업무 시간뿐만이 아니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람이 업무 담당자가 하다 보니까 샘플링을 해서 또 대표적인 사이트에서 대표적인 어떤 데이터만 취합할 수 있는데 RPA를 적용하게 되면 그 범위 자체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양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데이터를 취합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고, 또 뭐 정성적인 거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까 적시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출근하고 나서 이 자료를 보고서를 만들 것인지 또는 출근하기 전에 만들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저희가 RPA를 업무를 과제를 선정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덧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가서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만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고민하실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 RPA를 구축을 할 때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라는 좀 질문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세 분 모두 각각 좀 중점 둬야 될 부분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대리님부터 해서 한 분씩 설명을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리님 먼저. 네. RPA 구축 시 가장 중점을 둬야 될 사항은 사실은 현업에 대한 이해입니다. 결국 RPA를 얼마나 잘 분석하고 결과에 도출해서 RPA를 적용하고, 이게 사실 적용하다 보면 RPA에 대해서 변경사항, 예외사항이 가장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RPA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해주면서 RPA에 대한 그 효과를 입증하고 또 추가적으로 업무를 더 이끌어내서 RPA를 전환시키는, 그러면서 현업과의 스킨십 그리고 현업과의 그런 릴레이션십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연구원님. 네. 네. 저는 이제 금융권 관련돼서 RPA 개발이 이제 중점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장 이제 중요했던 점들이 이제 보안 관련된 이슈였습니다. 이제 어떤 업무 프로세스를 진행할 때 고객과 이제 금액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서 이제
그 정보보안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업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고려가 됐을 때 이제 어쨌든 RPA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안정적으로 대체가 되느냐 그리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도느냐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관련 현업 부서 이외에도 이제 보안 쪽도 더 고려가 되어 있으면 오히려 좀 더 중요한 성공적인 그 RPA 개발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님. 예, 저는 너무도 뻔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과 끝의 가장 큰 것, RPA 도입에 중요한 건 ROI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과제를 RPA로 전환할 것인가 할 때 도출하는 과정부터 가장 고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ROI입니다. 그래서 ROI가 높은, 즉 전환의 효과가 높은 그런 과제들을 반드시 우선적으로 좀 도출을 하시고 구축하시고 한다라면은 RPA 도입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RPA 관련해가지고 전반적인 뭐 구체적인 사례까지 쭉 살펴보면서 정말 유익한 좀 내용들을 많이 접한 것 같은데 저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 모두 굉장히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 한 분씩 또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전문위원님 먼저 해서 이렇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을 지금은 아마 화두만 던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궁금하신 것들, 오늘 못다한 이야기들은 저희 회사로 연락을 주시면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고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구원님. 네. 오늘 이렇게 이제 웨비나 진행을 한 덕분에 이제 저도 이제 AI나 이런 쪽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좀 부족한 거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도움이 돼서 좀 더 성공적으로 편하게 직장생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리님.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RPA를 진행하다 보면 사실 똑같은 고민을 대해서 막히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 드릴 수 있을 부분이 있으시면 메일을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올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웨비나 발표 자료와 다시 보기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